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 양호석센터장입니다. 오늘이 2월 18일 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2시 20분 접어들었습니다. 자, 분위기 갑작스럽게 썰렁해지고 있습니다. 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밀리고 있죠. 무려 30포인트 넘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1.4% 넘게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정도라면 그냥 하락이 아니라 거의 폭락에 가까울 정도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는 종목도 종목이지만 상황 판단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빠지는지, 괜찮은 것인지, 조정을 받으면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윤곽을 잡아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오늘은 특별히 삼성전기만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다른 삼성 모임방도 있고요. 좀 다른 종목도 있습니다만은 삼성전기가 최근에 주목받고 있죠. 아주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계속 말씀드린 종목이긴 하지만 삼성전기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종목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공부를 하면 꽤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싶어서 또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삼성 오인방 및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도 간단하게 언급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 현대투자연구소에서는 체험 VIP 회원을 모집하고 있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우상단의 박스에 안내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꼭 한번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 증시가 왜 이렇게 빠지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가장 큰 거의 유일한 이유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문제가 결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조금 장기화되면서 세계 경제 및 특히 중국의 적국인 우리나라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지수를 급락시키는 가장 큰 악재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수급을 잠깐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 또 기관들 모두 현물 쪽은 다 매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선물 쪽의 매도 규모가 상당합니다. 벌써 이 시각에 만 계약 가깝게 거의 기록적인 정도 수준의 규모입니다. 대규모로 선물을 매도를 하는 지수가 내려가는 쪽에 베팅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온전히 우리 시장이 버티기가 쉽지가 않죠. 더군다나 나스닥 선물까지 거의 60포인트 가깝게 큰 폭으로 내려가 있는 그런 모습. 또 일본 니케이 지수도 285포인트, 퍼센트로 따지면 1.2%나 하락을 하면서 전체 이러한 썰렁한 분위기를 조장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는 지수가 버틸 수가 없죠. 더군다나 선물 쪽에 외국인들 선물 대규모의 매도가 나오고 있으니 선물 지수가 나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랬을 때 베이시스는 큰 폭으로 깎이고 있거나 또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전락되는 마이너스 상태를 베고데이션 상태라고 하죠. 지수 약세장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만 보면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비빌 언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정도로까지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외국인들의 현물 순매도 규모가 물론 결코 작지는 않습니다. 1,700억 원 정도 되니까요. 하지만 아주 큰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또 기관의 순매도 규모가 상당히 크죠. 3,800억 원이나 된다는 건데 그 중에 약 한 60% 정도는 거의 단기 매매를 일삼는 금융투자에서 나오는 물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량은 아주 심각한 물량은 아닙니다. 다만 연기금에서 900억 원 정도, 900억 원 약간 넘게 매도하는 것은 다소 약간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아주 편치는 않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 하는 것을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 규모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겠고요. 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큰 것은 지금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변수가 좀 있단 말이죠. 기존에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현물 포지션도 좀 보호를 해야 되고 해서 일단 일시적으로 위험 분산 차원에서 해직을 하는 어, 단기성 포지션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주 심각한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다소 부담은 되지만 역시 심각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환율입니다. 좀 원달러 환율이 지금 현재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그 그래프가 원달러 환율입니다. 현재 양봉이 나온다는 것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고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시장이 불안할 때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즉 현재 일봉 차트로는 양봉이 만들어진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 양봉이 만들어지고 있죠. 제가 고점과 고점을 연결시킨 하락 추세선을 그려봤습니다. 아직 그 하락 추세선을 현재 돌파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죠.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는 점에서 그렇고요. 또 현재 지금 원달러 환율 상승폭이 5원 정도 되는데요. 아주 큰 것은 아니죠. 아주 심각할 때는 특히 변곡점에서 장대 양봉 형식으로 현재 변동폭을 따진다면 거의 10원 가깝게 급등을 합니다. 그런 정도 수준으로 급등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작년 8월 미중 무역 문제 한참 불거질 때 그 당시에 형성됐던 원달러 환율 1223원하고도 거리가 좀 있는 그런 상태라는 점에서도 지금 현재 시장 원달러 시장 참가자들도 현재 진행되는 상태를 아주 심각하게 볼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그런 정도. 그래서 이런 정도를 보면 이 문제, 특히 나스닥 선물이 약한 것도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근데 나스닥 선물이 상당히 약합니다. 58포인트나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겠는데, 나스닥 선물은 일본 증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일본 증시가 마이너스 1.2% 내리니까. 그래서 나스닥 선물이 거기에 부응하면서 같이 내리는 것이라는 건데, 일본 증시는 지금 나흘 연속 밀려서 현재 지금 다중 바닥권 근처로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더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내려갈 폭은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기술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종합지수로 본다면 우리 종합지수인데요. 현재 2150포인트가 상당히 탄탄한 지지선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직은 거리가 좀 있는데요. 현재 이런 정도까지 안 내려오고 그 중간 정도 선에서 하여간 오늘 내일 정도까지만 내리고 그 다음부터 바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라고 기술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삼성전자를 놓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삼성 놓고 판단한다면 역시 저점과 저점을 연결시켜 놓은 상승 추세선을 그려놓고 이번 조정의 바닥권을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랬을 때 대략 58,0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 당장 서둘러서 매수할 필요 없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해 가령 59,000원 이하가 되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추세적인 관점에서는 무의미하죠. 어차피 삼성전자는 단타할 종목이 아니니까요. 굳이 단기로 매매를 한다면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다 하는 것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그 정도까지만 보죠. 아주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 하는 정도로 결론을 내면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삼성전기 얘기를 할까 합니다. 자, 삼성전기는 이래요. 삼성전기는 일단 사업 구성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일단 제가 자막을 틀어놓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삼성전기의 사업 구성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컴프론트라고 되어 있죠? 자막에, 가운데 자막에 보면 컴프론트. 이거는 MLCC. MLCC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적층 세라믹 콘덴서. 여러분 더 모르시겠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전류를 통제 또는 조절할 수 있는 첨단 전자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LCC는 아주 작은 부품입니다. 현재 상당히 이것을 만들기 어려워서 이것을 만드는 업체가 전 세계 몇 개 없어요. 가장 큰 그것을 만드는 업체는 일본에 있습니다. 무라타 제작소. 여기 왼쪽 편에 보면 그림에 나와 있죠. 보면 무라타 제약소가 세계 시장 점유율 무려 44%입니다. 그쪽 세계 삼성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주인공이 무라타 제작소고요. 삼성전기가 부지런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22%, 그 절반 정도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외에 다이오, 유대한 역시 일본이고요. TDK 역시 일본입니다. 교세라 일본. 이 시장은 뭐 거의 일본이 장악하고 있고 그 와중에 삼성전기가 비비고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는 웬만한 전자 제품에 다 들어가는 그러한 특수 정밀 부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듈. 모듈은 부품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품의 집합체 모듈인데 그 중에서도 카메라 모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기판. 그러니까 삼성전기 주 사업은 세 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컴포넌트, MLCC죠. 그리고 카메라 모듈, 기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그랬을 때 매출 비중을 보면 컴포넌트 MLCC가 한 40%, 그리고 모듈 부분이 카메라 모듈이죠. 40%, 나머지 기판, 그리고 반도체 기판이랑 기타 통신, 패키지 기판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4대 4대 2 정도로 매출 비중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듈 부분이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이거는 그쪽 전방 산업이 스마트폰 시장이라서 조금씩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요 부분,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4대 4대 2인데 기판 사업은 점점 줄어요. 요것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따라서 기판과 연결된 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코스닥에 있는 몇몇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 뭐 코리아 서킷이나 이런 업체들이 뭐 대덕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업체들이 기판 업체인데요. 그런 업체들의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 정도 잘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OP는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 비중을 보면 2019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비중을 계산해 봤습니다. 컴포넌트 쪽, MLCC 영업이익 비중이 가장 거의 절대적이죠. 매출은 비슷한데 영업이익이 거의 70%, 원래는 60%인데 지난해는 조금 더 이쪽에 대한 비중이 컸습니다. 거의 70%. 대부분이 MLCC에서 나오고요. 카메라 모듈 쪽은 비중은 꽤나 높은데 수익성이 아직은 썩 좋지 못해서 28% 정도밖에 안 되고요. 기판은 매출도 작지만 영업이익 비중은 거의 없습니다. 영업이익을 거의 못 내고 있는 분야라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게 OPM으로 되어 있죠. OPM은 영업이익률입니다. 컴포넌트, 즉 현재 MLCC 쪽은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아요. 제조인데 이 정도 영업이익률이면 뭐 상당히 수준급입니다. 아주 훌륭하다는 것이죠. 원래는 한 20% 넘어갔던 건데 조금 줄어서, 특히 작년이 안 좋았습니다. 작년에 중국 문제 때문에 전체 실적도 안 좋았고 또 영업이익률도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15.9%나 된다는 거죠. 자, 모듈 부분은 외형은 계속 성장을 하는데 이쪽 부분이 워낙 경쟁이 심해요. 코스닥에 보면 MC넥스도 있고 또 파트론도 있고 나무가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경쟁이 심해요. 그래서 그런지 6.1%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기판 사업은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낮죠. 이 부분은 아마도 삼성전기가 계속 정리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토대로 해서 작년에 매출이 8조하고 1000억, 8조 1000억, 영업이익이 7341억. 얼핏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재작년이 워낙 좋았습니다. 1조가 넘어갔던 것에 비해서는 영업이익이 무려 33%나 급감을 했거든요. 거의 어닝 쇼크입니다. 특히 작년 4분기 때 더 폭락을 해서 급감을 해서 반토막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토탈로 봤을 때에도
약 33%나 실적이 격감을 했습니다. 어닝 쇼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기 주가도 안 틀어놓고 제가 말씀드렸네요. 삼성전기 주가를 틀어놓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삼성전기 주가가 왼쪽 오른쪽 하단 부분에 나오고 있죠. 아주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실적이 그렇게 나쁘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올라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실적 모멘텀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MLCC, 적중 세라믹 콘덴서, 이 부분이 작년까지는 중국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안 좋았던 건데, 금년부터 획기적으로 좋아질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특히 전방 산업이 5G 폰입니다. 5G 폰. 요새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5G죠. 5G를 장착한, 5G에 적합한 현재 그런 폰이 현재 작년에는 그래프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프를 보면 그림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 것이 5G 스마트폰 출하량을 현재 그려놓은 그런 그래프입니다. 작년이 2019년 1,500만 대 정도밖에 출하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거의 10배 이상, 거의 12배 이상 급증을 하죠. 내년에는 그래서 2억 대, 내년에는 4억 5천만 대, 내후년에는 7억 5천만 대 정도로 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커집니다. 작년에 5G 스마트폰 1,500만 대 정도 수준에서도 그런 정도의 실적을 내는데 금년에 거의 10배 이상의 5G 스마트폰 출하되면 그와 관련된 MLCC 수요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죠. MLCC 그 5G 폰 한 대당 MLCC가 1200개 이상 수요된다고 그래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은 전기차는 더 많이 수요가 된다는 거죠. 대당 13,000개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자, 전기차 시대도 조만간에 도래된다는 거죠. 금년 거쳐 내년까지 아주 활기차게 전기차가 대중화가 될 소지가 상당히 높아서 현재 삼성전기는 MLCC 부분 그 하나만으로도 그 시장이 얼마만큼 빨리 성장이 되고 그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충분히 그 윤곽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 카메라 모듈도 대단합니다. 일단 갤럭시 모멘텀이 크잖아요. 이번에 새로 나온 갤럭시 S20 그 중에 갤럭시 S20 3종이 나왔는데요. 그 3종 중에 울트라 모델은 뭐 카메라가 5개가 장착이 됩니다. 또 초고화소죠. 1억 800만 화소고요. 또 현재 100배 강학 줌에다가 또 디지털 좀 10배까지 곱해지면 100배까지 줌 기능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획기적인 최고 사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사양을 갖추고 있을수록 또 그런 카메라를 많이 장착할수록 삼성전자와 직결되어 있는 삼성전기는 최대 수혜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태까지는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영업이익률 6% 정도밖에 안 됐지만 향후에는 거의 두 자리 가까운 정도로 고사양 카메라가 되면 될수록 그 수익률은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두 자릿수가 될 소지가 상당히 크고 또 기본적으로 그 외형도 커지거든요. 그래서 외형도 커지고 또 영업이익률도 커진다. 이런 개념으로 금년도 금년이지만 내년이면 더 좋단 말이죠. 이런 개념이 깔려 있다는 거죠. 실적만 본다 했을 때. 그래 놨을 때 일단 보수적으로 금년 2020년입니다. 2021년이 더 기대가 되는데 어쨌든 2020년만 보더라도 매출 9조, 작년 대비 11% 정도, 영업이익 8,500억 정도, 작년 대비 15.8% 증가된 걸로 일단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가장 보수적으로 본 겁니다. 그 이상 될 수도 그 이상 매출을 올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매출보다 실적, 매출은 거의 한 10조 가까이 될 수도 있고요. 영업이익은 1조 시대, 2018년도에 일정 한번 돌파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금년에 당장. 내년에는 거의 1조가 확실시되고 말이죠. 그런 식이 될 소지가 높습니다. 어쨌든 금년 예상, 12개월 선행 예상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2020년 목표가 EPS는 말이죠. 주당 순이익이에요. 주당 순이익은 8,300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성장성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20배 정도는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현재 금년 우리가 보수적으로 볼 수 있는 목표가는 16만 6천 원. 지금 현재 주가가 14만 5천 원이니까 2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역사적인 고점도 16만 6천 원에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이다 하는 건데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그와 관련된 실적 모멘텀이 아주 강하고요. 또 내년 실적 전망은 더 밝습니다. 따라서 주가는 항상 6개월 내지 1년 앞에 실적을 놓고 선행하는 그러한 측면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20만 원 근처로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장기적 관점에서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삼성전기는 구조조정을 과거 10년간 다운사이징 계속 현재 기업 전체 사업 구성을 단출화시키는 압축 경영을 계속 해왔습니다. 10년 정도 됐고요. 2015년도에 부임한 삼성 반도체 출신 이윤태 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변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 4월 달이죠. PLP 사업, 패키징 사업입니다. 이것을 삼성전자 매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데미지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중국의 텐진의 전장용 MLCC 공장을 완공을 했습니다. 전기차용으로 보시면 돼요. 전기차용 MLCC 공장을 완공을 했거든요.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중국 시장을 바탕으로 한 상당히 강한 성장 동력을 갖췄다는 것이죠. 중국이 아마도 전 세계, 지금도 당장 그럴 겁니다. 전 세계 가장 큰 전기차 시장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삼성전기가 미리 준비를 해 놓은 것이라는 거고, 그에 따라서 전기차 시장이 대중화되면 될수록 삼성전기는 상당히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삼성전기의 가장 강력한 전방 산업이 5G가 있고요. 또 전기차가 있고 자율주행이 있죠. 4차 산업혁명 관련돼 있으며 그와 관련돼서 실적이 지금 당장은 뭐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차근차근 또는 굉장히 빠르게 좋아질 소지가 높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 하는 그런 시각으로 삼성전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뭐 한 17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지만 내년 정도에는 20만 원 넘어가는 궁극적으로 25만 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수순을 받을 가능성이 큰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싶어서 이 종목을 주목해 보자 이런 뜻이고요. 자, 뭐 이런 정도로 하죠. 삼성전기는 아주 뭐 어렵지는 않았죠. 다음은 기존 우리 종목들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탄탄합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죠. 58,000원 정도 추가로 또 내려간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종목은 장기를 볼 종목인데 단기적인 흐름에 연연해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종목이죠. 뭐 다른 종목보다 비슷한 맥락인 삼성 SDI 비교적 탄탄하고요. 다만 이제 매수한다 했을 때 조금 더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매수 목표가는 32만 원 근처가 된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삼성물산도 탄탄하고요. 약간 더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만은 뭐 큰 문제 없고 오히려 이 종목은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스를 두 개를 동시에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그런 방법이 삼성물산을 매수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삼성물산 잡으시면 돼요. 삼성바이오로스도 탄탄하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대략 한 50만 원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방어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정도 수준에서 매수하시면 된다는 걸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은 뭐 현재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인데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죠. 자, 일단 패키징 쪽으로는 SAP 반도체하고요. 넷플릭스 두 종목이 있는데 이 그 패키징 쪽의 두 종목을 다 두 종목을 동시에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잡으면 돼요. 즉 위치로 봤을 땐 넷플릭스가 낫다는 거예요. 넷플릭스 잡으시면 되고 넷플릭스도 금년부터 그 악재를 다 극복을 하면서 실적이 강하게 좋아질 것을 바탕으로 해서 탄탄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S&P 반도체는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횡보 조정을 거의 3주 정도 계속 받는 것 같습니다. 조정을 받은 끝에 현재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그 시점과 같이 배를 같이 하면서 올라갈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어쨌든 주가를 봤을 때 6,000원 이하면 적당한 가격입니다. 어쨌든 둘 중에 하나. 삼성전자를 보좌하는 패키지의 좌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뭐 길게 보면 동진셈 있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테스라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드렸었죠. 테스라 7만 원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목표 가격은 거의 한 9만 원 정도 보시면 된다는 거고요. 자, 그 외에 뭐 SNS 텍 탄탄합니다. 이런 정도 보시고요. 자, 일단 오늘은 뭐 이런 정도로 뭐 시장 상황도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닌데 길게 얘기했나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런 정도로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